네, 안녕하세요. 3월 30일입니다. 이제 뭐 내일 일요일 지나면 이제 4월 달이네요. 요즘 뭐 이제 파이 네트워크도 5년째가 다 돼가고 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뭐 1억을 넘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으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파이노믹스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안동수 박사님의 제안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제가 생각하는 돈, 제가 생각하는 화폐, 제가 생각하는 사람과 화폐 이런 거를 하면서 한번 오늘 정리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30개국에서 파이 생태계 성공을 위해서 경제학적이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파이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나와 있는 니콜라스 박사 젊었을 때 모습인데 예쁘죠? 참 예뻐요. 그리스 사람들 참 틀이 좋죠. 똘똘하게 생겼어요. 화이팅.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죠.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기 자신이 왕도 아니고 뭐 대통령도 아니고 어떤 자신의 권위라는 것도 아니고 블록체인이라는 이 로그 기록 장치가, 로그 기록 시스템이, 이 기술이 안전하다라는 자기의 전문가적인 식견, 그 믿음을 다른 사람도 믿게 해서 전 세계 230개국에서 지금 자기가 만든 돈이 통용되도록 한 사람이죠. 뭐 범용까지는 안 됐지만 아무튼 뭐 아는 사람들은 다 받겠죠. 통용되도록 한 거죠. 보통 화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상인들끼리의 어떤 관계라든지, 상인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러면 국가 권력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아직 누군지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 같지도 않고 그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 같지도 않은데, 지식이라는 믿음에 저거 말된다에 한 표 얻어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23개국에서 전 세계에서 정말로 돈의 가치를 인정을 받으니까 완전히 게임 체인저죠. 인류 역사상 이게 최초거든요. 인류 역사상 이게 최초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비트코인 이전 세상은 이제 어땠나? 비트코인 이전 세상은 어땠나? 이거를 한번 보게 되면 파이코인의 미래도 볼 수 있고, 파이코인이 잘 해나가고 있는지 자를 갖고 있는 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뭐 세종대왕 때나 아무튼 신라 시대 때나 백제 시대 때나 더 우리 단군 할아버지 시대 때 아무튼 뭘 하려면 자금 조달이 필요했죠. 뭘 하려면 분명히 자금 조달이 필요했죠. 뭐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이제 돈은 그 에너지니까요. 분명히 뭔가 필요했죠. 안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기 전에는 뭔가 필요한데 이 자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이 자금을 위해서 옆에 나라 쳐들어갔죠. 옆을 공격했죠. 그래서 남의 거 뺏었죠. 동물들하고 똑같죠. 동물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머리가 깨어나면서 뭘 하려니까 옆에 나라 쳐들어가지도 않고 남의 것 뺏지도 않고 뭘 할 게 없을까라니, 뭘 하려고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온 거죠. 뭘 하려니까. 그랬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이디어도 있고 뭐 장영실처럼 예를 들어서 사업거리가 있어도 미래라는 게 그렇게 바뀌질 않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만 해도 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거였지, 자연이 만들어둔 어떤 틀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지, 뭐 전염병이 난다고 해서, 전쟁이 난다고 해서, 가뭄이 난다고 해서, 홍수가 난다고 해서 우리 미천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고, 그냥 자연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다들 살았었죠. 그렇게 살았는데, 누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사업거리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신용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미천한 인간이 감히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나 그 아이디어에 신용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죠. 그래서 이제 신에 의해서 신들을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신용이 이렇게 어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었었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왜 그렇게 신용이 없었냐면 성장이라는 개념이 없은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사자가, 백두산의 호랑이가, 북극의 백곰이, 남극의 펭귄이, 오늘과 내일, 모레 사이에 성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생존이라는 게 있었지. 우리 조상들도 오랫동안 있었죠. 성장이라고 그러면 남의 거 뺏어서 많이 갖고 있고 노예 부리고 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랬는데 이제 이 유럽에서부터 이 금융이라는 게 생기면서 은행, 펀드, 대출, 아라비아 상인들 이러면서 성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무역하면서 실크로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기 있는 것을 여기 갖고 오고 여기 있는 것을 저기 갖고 오면 이게 돈 된다라는 그런 물건이 이동해서 그 물건을 일로 갖고 오게 되면 이건 돈 된다라는 그런 성장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 유럽하고 아시아 대륙에는 있었었죠. 이런 게 있었었죠.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꿈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미래가 오늘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거죠. 인류 역사에서 이런 게 그렇게 오래 안 되죠. 다른 동물들은 이게 없었죠. 원숭이도 없었고 코끼리도 없었고 침팬지도 없었고 다 없었었는데 오직 인간이 미래가 오늘과 다를 것이라는 이제 성장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쭉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꿈에 투자하고 뭐를 하고 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들끼리의 리그였다라는 거죠. 크레딧의 한계였죠. 물론 콜럼버스도 원래 스페인 사람 아닌가요? 원래 스페인 사람인데 포르투갈 왕이 믿어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더구나 이 평민들 계층에서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성장이라는 게 생기고 대출이라는 게 생기고 금융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들끼리 리그였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쭉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대 조선소를 지을 때 정주영 회장이 영국에 이제 은행에 가서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거는 정말로 몇천 년 만에 한 번 있을 법한 기적이었고 다들 개런티, 크레딧, 신용이었죠.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의 미래가 오늘의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돈이 가잖아요. 그게 크레딧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사람 뽑을 때 얼굴 관상 보고 뽑았고 집안 보고 뽑았고 했던 것처럼 다 그런 걸 보고 이게 크레딧의 한계라는 거죠. 이러던 와중에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예전보다 낮긴 낮았지만 예전에 은행 지점장도 만나기도 힘들었고 지금도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랬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와서 블록체인 기술로 크레딧이 아니라 트러스트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서 BTC라는 것을 세상에 툭 던져 넣었죠. 이러면서 그들끼리 리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죠. 물론 불행히 지금 다시 그들끼리 이거를 제도권에서 다시 가져가 버렸지만 그거는 원래 세상이 그렇거든요. 2년 내로 모든 것은 2년 내로 그것이 갈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누가 뭘 만들든지 간에. 이게
비트코인 이전 세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이라는 거죠.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뭐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만개하고 피자 2판하고 해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피자데이가 있죠. 비트코인 첫 거래가 피자 파이였다. 슬픈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슬픈 얘기는 파이코인에도 있어요. 파이도 피자잖아요. 파이라는 게 이제 피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런 이제 파이코인 좋아하는 사람도 이런 이제 피자에다가 피자 파이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처음 돈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도 이 피자로 한 거고요. 피자 파이로 한 거고요. 이 사람은 피자 파이가 아니라 피자 통이네. 무슨 소리냐? 이게 파이노믹스는 피자 조각 나눠 먹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참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간이 성장을 하게 되고 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일정한 파이에서 네가 많이 먹느냐 내가 많이 먹느냐라는 이 파이 조각 게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지식이 열리면서 세상을 하나의 고정된 파이로 본 거예요. 누가 큰 걸 가지고 가면 난 조그만 걸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네가 나보다 똑똑하면은 네가 나보다 빠르면은 나보다 큰 파이를 가지고 나한테 떨어지는 파이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그리스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뭐 이슬람교라든지 이제 종교는 야 이번 생의 파이는 뭐 할 수 없고 니네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가면 큰 파이 줄게. 니네 극락에 가면 큰 파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사람이 깨어나면서 야, 그건 그거고 여기서 파이가 공평해야 된다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이게 파이를 그냥 나눠 먹게 해갖고는 전쟁이라는 것이 끝이 없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뭐 전부 다 경제 성장이잖아요. 공산주의도 그렇고 뭐 중국식도 그렇고 니네가 하는 방법보다 내가 하는 방법이 맞아. 이게 파이 나눠 먹기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노믹스를 이렇게 파이로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못마땅하죠.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은 파이로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발행 개수가 2100만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내가 많이 가져야지 위너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파이코인도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엔 그렇게 하는데 파이코인은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웹3잖아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정해진 파이가 아니라 이제 파이가 점점 커질 수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니네들이 만드는 파이 안 먹어. 나 우리끼리 따로 파이 만들래.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의 기적이잖아요. 니네 파이 니들끼리 먹어. 우리는 우리 파이 만들어서 우리가 먹을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사람들은 이 파이 조각 갖고 나눠 먹으려니까 내가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게 머리를 써야 되고 뭐 좋은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요즘 보게 되면 저희 때는 뭐 책 10권 읽기도 힘들었지만 요즘 MZ세대 1990년대 이후 애들은 정말 얘네들은 뭐 아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고 음악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가본 데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뭐 안 가보더라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얘네들은 뭐 우리 세대랑 전혀 다른 그런 엄청난 애들이 MZ세대들이죠. MZ세대들인데 얘네들은 우리 놀던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에서도 이렇게 게임 같은 거 많이 개발하고 이 게임 개발하는 앱 있는데 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뭘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사실 요즘 음악 같은 것도 다 옛날에 궁에서 하던 왕이나 귀족이나 듣던 음악들이잖아요.
근데 뭐 세계 정복 이런 것도 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요즘 애들은 이런 오너 교육을 받는데 오너 교육을 컴퓨터에서 받는다라는 거죠. 이 게임 중에 사드마이어 문명 이게 시리즈가 있는데 5편에 되게 되면 이렇게 세종대왕도 나와요. 여기 맨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요. 시드마이어의 문명, 위대한 건설자들. 그러니까 요즘은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막 하는 건데,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서 새로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간 거, 이런 대표적인 게 이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요, 그 마인크래프트 같은 것도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동화 같지만 소박하게 그냥 돈 벌어서 처음에는 돈 벌어서 군대 양성도 하고 거기서 벌은 돈으로 이제 그 자산 투자도 생기고 도시도 업그레이드하고 해양으로 진출하고 우주 개척도 하는 이런 전략적인 게임을 요즘은 요즘이 아니죠. 뭐 문명 건설 전략 게임 같은 거를 엄청나게 하면서 투자와 성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요즘 젊은 애들이 우리 세대들보다 투자나 성장에 대한 게 굉장히 많죠. 그냥 우리 때는 뭐 남녀 게임이나 이런 유치한 게임 하다가 요즘은 완전히 뭐 전략 게임 같은 거를 하니까 벌써 다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새로운 섬을 개척하는 카탄의 개척자, 다 사실은 이거 다 벌써 뭐 한 10년 가까이 된 얘기들이에요. 카탄의 개척자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요즘 젊은 사람도, 요즘 1990년도 세대들이 많이 하고, 지금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큰 사람들이 니콜라스 부부가 지금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들자고 하죠. 파이코인 에코시스템, 파이 브라우저, 지금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파이 자체를 엄청나게 크게 하고 파이 자체를 확산시켜서 거진 1000억 개라는 무제한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웹3예요. 웹 3.0은 있는 파이 나눠 먹는데 내가 너보다 적게 먹긴 싫어. 네 파이 조각이 내 거보다 큰 건 싫어. 이게 아니고, 지금 웹 3.0 파이가 웹 3.0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 파이 자체를 크게 만들고 파이 자체를 확산시키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파이노믹스를 분석을 하면 지금 얘네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현재까지는 얘네들이 맞게 간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맞게 간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태생적 한계가 그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그런 생이지지한 천재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학이지지죠. 학이지지. 배우면서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이가 생태계를 한다. 파이가 에코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요. 여기도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노땅들은 누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 뒤지게 싫어하지만, 요즘 애들은 아까 누가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거죠. 옛날 우리 세대들만 해도 누가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를, 자기는 배우는 거 좋아하는데 누가 자기 가르치려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왜? 죽은 다음에도 막 학생 부군 지며 막 공부하라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실제로 가르쳐 주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제왕학 공부도 하고 기업가 공부도 하고 탐험가 공부도 하는, 이게 전혀 다른 세상인데, 이런 거를 지금 웹 3.0을 해서 파일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파일을 크게 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동수 박사님이 파이노믹스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자 그래가지고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분간 파이노믹스 공부하면서 틈틈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